어두운 새벽, 인적 드문 한강 고수부지. 한강에 왜 오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새벽에 오면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밝고 누구에게나 허물없는 성격으로 사랑받았던 과거와는 상반된 모습.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 감당을 못했을 뻔할 만큼 힘들었었어요. 과거에는 하고 싶은 말과 드리고 싶은 말이 꾹꾹 쌓여 있는데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고, 사실 사건만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었던 점이 가장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고,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 생각해보면 곧바로 피해자분들을 만났을 거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사실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6년이 흐른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재호 씨 집이에요? 네, 제 집은 아니고요. 이게 둘째 형이 전세를 해놓은 집인데 제가 감사히 당분간 여기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혼자? 네네, 맞습니다. 제가 혼자 있습니다. 월드에 살던 집도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살던 집은 다 이제 예전에 처분을 진작했고요. 네, 형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일단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명의로 된 집과 차는 모두 처분한 상황. 현재 홀로 한국에 남아 둘째 형의 전셋집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6년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집에서 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각종 음악방송과 인기 예능에 출연하며 연예인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래퍼 마이크로닷. 2006년 만 12세의 나이에 최연소 래퍼로 데뷔한 마이크로닷은 각종 힙합 방송에 출연하며 래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게다가 전문가 못지않은 낚시 실력으로 당시 유명했던 낚시 예능의 간판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부모의 사기 혐의가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1998년 충북 제천을 발칵 뒤집은 연대보증 사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야반 도주했다는 것. 묵묵부답이던 마이크로닷의 태도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관련된 사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의 비투 사건이었어요. 2018년도 저희 생일 전날에 이게 생긴 일이었어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부감이 컸어요. 이게 사실일까? 설마? 근데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저의 자라온 뉴질랜드에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대에서 놀라움이 되게 컸습니다.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1998년 당시 5살이었던 마이크로닷. 기억에 없는 일들이기에 사태 파악을 하기에도 벅찼던 당시 미숙했던 초기 대응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전화를 해야 될지 하는 찰나에 제가 알고 지내왔던 외국인 변호사 형께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중이었어요. 사실 확인하는 중이었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미 너무 늦었었어요. 이미 기사화가 너무 크게 났었고, 그 한마디가 너무 제가 봐도 너무 괘씸하거든요. 괘씸하고 되게 밉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근데 세상에게는 이미 그게 나가버려갖고
부모의 사기 혐의 논란에 휩싸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결국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인데 이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뉴질랜드에서 소환돼 법정에 서게 된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많은 돈을 빌리고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으시고 3년과 1년을 받으셔서 끝까지 사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받고 뉴질랜드로 바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다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아버님도 다시 이제 소방 설비 관련돼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항상 해왔듯 지내시고 계십니다. 총 피해자는 13분입니다. 13분이고 12분과 저희 가족이 합의를 받고 한 분이 남았는데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셔갖고 제가 아들로서 변제를 하려고 아직도 저는 노력하고 있고 저의 온 가족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법적인 변제 의무는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변제를 약속했고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마이크로닷. 일어나자마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청소할 때 환기를 시키는데 커튼조차 걷지 않는 모습.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나는 커튼을 안 쳐놓네요. 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창밖에는 기자님들이 많았고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근데 그때는 상가, 그 앞에 상가, 앞에 동 아파트에 빨간불만 보여도 이제 누가 촬영하는 것 같았고 되게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일이 편해졌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세상의 질타 속에서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괴로웠던 지난날. 그때는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지 욕하시는 분들도 한이 풀리시고 제가 여기에서 딱 없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동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봐도 이제 비난을 받는 글밖에 없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조금씩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깨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이곳. 야! 저 왔어? 네, 둘 다 여기 있어요. 정리하고 있었어. 형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숯 담으면 돼, 너가. 숯 오늘 2개만 먼저 너가 담아줘. 숯하고 여분숯 생각하게요. 여분숯 담아놔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석쇠하고 그 다음 다시 오면 될 거. 석쇠 1개. 형도 준비하고 올게요. 갔다 와. 일 년 전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마이크로닷. 형 다 새 걸로 해도 되죠? 새 걸로 줘.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주방 일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굳은 일 담당이랍니다. 하고 있어? 네, 작고 그 둥그란 우리가 좋아하는 동그란 숯이 거의 없어갖고 저기 이거 쓰지 마. 지금 아래가 좀 저거 보면 젖어 있었거든. 네네. 물기가 있으면은 숯이 어쨌거나 물기를 먹었을 때는 잘 체크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봐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습득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재호 씨가 센스도 있고 좀 그래도
워낙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뭐 혼내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석쇠 닦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마음. 그치? 안 닦아보신 분들은 모르셔. 이거 행복한 땀이에요, 행복한 땀.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이크로닷. 갚아야 할 빚은 아직도 많은데 모든 방송 활동을 접으며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활동을 이제 못한 지 5년, 횟수로는 6년 정도 되는데요. 수입적으로는 제일 도움이 되죠. 이게 제 유일한 수입원이죠. 이곳에서의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커튼 안에 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지난날에 비하면 조금은 숨이 쉬어진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그냥 몇 년 동안 한동안 진짜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 밖이 너무 두려웠는데 나가면 막 사람들이 나를 내가 그냥 피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모든 정치한테 그냥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혼자 되게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요즘은 틈이 나면 그냥 밖을 봐요. 두려운 세상으로 이제 겨우 한 발을 뗀 마이크로닷. 그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안녕하십니까. 뭐하냐?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요. 이거 다 되면 바로 고기 교육 한번 하자. 좋습니다. 네, 마이크로닷의 지인이자 식당의 대표입니다. 먼저 일을 제안한 것도 대표였습니다. 처음에 앞뒷면 잘 굽고 지금 여기 고기가 나뉘어지지. 네. 여기를 떼낼 거야 이따가. 네. 이렇게 불이 올라오면 뒤집어야 돼. 마이크로닷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대표. 근데 저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얘가 금전적으로 아직 지금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본인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얘를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 알고 그리고 한국 정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 식사는 마이크로닷이 담당하기로 했답니다. 직원 식사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닷 하면은 떠오르는 부정적인 수식어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자식이 아닌 신재호로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에요. 잘 먹을게요. 제가 먹어. 네. 이곳에 있을 때 가장 심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마이크로닷. 그럼 퇴근하고 요새 음악 작업하는 건 어때? 잘 되고 있어? 집에 가면 대부분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 5시까지 작업은 하는데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나를 보고 싶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다시 다가가요? 근데 너가 뭐 더 이상은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사람한테도 벽을 안 두는 게 원래 너의 색깔이야. 솔직히 모든 사람이 너만큼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다 어려움 속에 살아. 가수로서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냉혹한 대중들의 시선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 몇 시간 후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형. 안녕하세요. 아주 고맙네. 형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지금 일한다며. 뭐 주방에서 일한다 했나? 네네. 주방하고 이제 고기 굽는 거하고 12시까지? 12시 늦으면 뭐 2시, 1시 뭐 그렇게 되죠. 비투가 세상에 알려지던 날 함께 있었다는 두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녹음할 때 네네네. 은지 피처링 해갖고 하자 해서 녹음했을 때 그때 이제 녹음하는 도중에 막 엄청 전화가 많이 왔잖아. 맞아요. 전화가 엄청 많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자꾸 기자들이 전화 오네요 말이죠. 맞아요. 그때 너가 몰랐잖아. 맞아요. 몰랐고 상황 파악 안 되고 뭐 팩트 체크도 안 됐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녹음하고 있었죠. 그 노래.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종종 와주셨었잖아요.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아니 그것도 나는 너무 웃겼던 게 기사에는 나 도망갔다. 맞아요. 집 놔두고 도망갔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너는 걷다 대고 뭐 나 집에 있다 이런 말도 못했잖아. 못했죠. 논란 속에서 추측성 기사들까지 보도되었던 상황.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자분들께 연락이 와도 뭐라고 말씀드릴지 저는 모르겠어서 사실 그때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닿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사건에서 도망갔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꼭 아셨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점은 지난 5, 6년 동안 이 사건을 피하려는 의미로 떠난 적은 단 한 번은 없습니다. 나의 부모이기에 사실관계를 다그치듯 따져 물을 수도 없었던 상황. 근데 지금 9살이거든 애가. 근데 뭐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뭐 사고를 쳤어. 그거를 내 애한테 말할 수 있나? 너는 이제 아들의 입장으로서 그때 그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왜냐면 아직도 그때 너가 막 형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막 우리 부모님 아닐 거야 이거를 내가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이제 피해자분들은 사실 이런 방송 지금 보는 것도 좀 불쾌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진짜 그 피해자분들 네. 사과하고 뭔가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물론 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네. 뭔가 최대한 마음적으로나 뭐 돈적으로도 최대한 너가 변제를 하고 네. 노력을 해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 뭔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모가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겨웠습니다. 나중에야 어렵게 전해들은 그날의 이야기. IMF가 터지셨을 때 저의 부모님이 다 무너지고 계셨었대요. 농장들이. 이제 합의를 보러 간 피해자분들도 다 농장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다 같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원망하진 않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가서도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다시 일어섰으면 어땠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마이크로닷. 서랍 속에서 뭔가를 꺼내 제작진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눈에 봐도 방대한 종이 뭉치.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 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13분 중에 12분과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이제 연락을 계속 해보려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닿는 상황이고, 네, 이게 이제 받은 채무 변제 공증서입니다.
현재 13명의 피해자 중 12명과는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적지 않다는데. 이 사건은 연대보증 사건이었어요. 총 피해 금액이 그때 당시에 3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다 보면 3억 9천이라고 해서 3억 9천을 딱 줄 수는 없어요. 현재 있던 저가 갖고 있던 현금과 가족이 갖고 있던 금액에서는 저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처분을 했어도 모자랐었어요. 부모의 죄이고 아들에게 변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마이크로닷. 전 죄송함이 되게 컸어요. 부모님을 인해서 피해자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끝없이 아직도 죄송하고 이제 합의를 맺고 도와드린 분들에게도 아직도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변제를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이웃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던 피해자들. 시간이 흘러 모든 빚을 갚게 되더라도 마음의 무게는 쉬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지인과의 만남이 있는 날. 안녕하십니까, 형님.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해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시절,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었던 지인이랍니다. 소년범 범죄 심리사이자 청소년 복지단체를 운영 중인 심규보 대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멘토입니다. 지금 네가 몇 살이지 올해? 한국 나이로 31인데요. 그럼 그게 내가 니를 처음 봤을 때 26살이었으니까. 24, 그죠. 5살 정도였어요. 나 근데 난 처음 봤을 때 네. 솔직히 네가 이 얼굴 이 그대로잖아. 네. 한 33살 됐나 이랬어. 근데 네 디스를 하세요, 갑자기. 아니 난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지. 장난스러운 농담도 나누는 사이지만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인생 3대. 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가 처음 봤을 때 나도 솔직히 대부분 국민 감정하고 똑같았거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나도 그때는 나쁜 놈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이건 좀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 만났었다고. 맞죠. 그리고 뭐 지금도 물론 나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도 중요하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직까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나고 이 진솔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얘가 너무 한국 정서를 너무 모르는구나. 뭐랄까 그때 조금 옆에서 좀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끼 있고 재능 있는 애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네가 살면서 평생 있잖아. 평생 죄송한 마음 가지고 평생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생각. 나도 피해자들 가해자들 다 만나지만 나도 소년원에서 애들한테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소년원 살고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진짜 그래도 지나가던 누가 피해자가 이제 다 처벌받았는데도 덜 던지고 춤 뱉고 해도 쌍욕을 박아도 제가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진심이 녹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마음 알아줄 거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때 행동은 잘못됐고 그 모든 일들을 뭐 가족이 저지른 짓은 어쨌든 그 일은 네가 그냥 안고 가야 되고 누군가 또 비난하고 또 네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그걸로 인한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수하고 살고 네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제 사람들 또 마주하고 또 네가 더 웃음으로 맞이하고 이럴 필요도 있고. 맨날 내가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안 기분 나쁘나?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쓴말이 좋은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가 약이 되는 법. 그 덕에 그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마이크로닷. 앞으로의 계획은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태우기가 두려워요. 이제 제가 살아온 그 길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계획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지금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또 here and now라고 하잖아. 네. 오늘 하루하루를 네가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다음 너를 위해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계획하지 않았던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게 계획이 돼가는 거고 네. 그럼 언젠가 또 자리 잡혀 사람들이 또 너에게 미소로 화답할 거고 그렇게 또 다시 또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한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신규보 대표의 조언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식당 휴무일. 오늘처럼 일이 없는 날이면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음악 작업을 한답니다. 그가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가 아닌 한국에 홀로 남은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 최선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다시 한국에서 대중들 앞에 음악과 활동하는 꿈을 다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래퍼로 데뷔한 이후 인생의 절반을 가수로 살아왔던 마이크로닷. 그에게 음악은 삶의 일부죠. 늦은 밤 신중하게 옷을 고르는 마이크로닷. 여기 뭐 하세요? 오랜만에 무대 서는 기회가 와서요. 사건 이후 아주 가끔 공연에 초대된 적은 있었지만 공개적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건 6년 만에 처음인 상황. 이게 사실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말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은 사실 저는 있어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서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요. 어떤 반응을 받을지. 설렘 반 긴장 반인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섭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 긴장 가득한 발걸음으로 지하철에 오르는 마이크로닷. 누구보다 이 무대가 간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과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계속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관객들이 래퍼 마이크로닷을 다시 반겨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곧이어 도착한 공연 장소. 다행히 관객들의 호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신재호가 아닌 래퍼 마이크로닷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희 부모님 관련돼서 피해를 입으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때 저에게 끝없는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들께도 제가 큰 상처를 드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뒤늦게더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을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지켜봐 주시고 제가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